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산입니다. 오늘은 34번째 구산의 전략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전략이라고 하면은 큰 조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유리한 경쟁의 틀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러니까 전략적 속성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은 나에게 어떤 점이 좋으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이나 모든 유기체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생각을 멀리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그 해결해 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로 육안 위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 하에서의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으로 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등하고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한 150명 가까이가 자살하니까 1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 한 40명에 비하면 거의 4배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잘 살게 된, 더 나아진 삶의 상황 하에서도 결국은 이런 자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가진 사사로운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니까 불만은 증대하고 불만이 커지니까 항상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욕망을 채워도 잠시 잠깐 만족할 뿐이지 곧 새로운 욕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기간은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심리학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미래적 전체적 사고를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동양적 사상인 음양론과 음양의 법칙과 오행의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양의 법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호 균형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반드시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상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행은 변화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어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나쁜 상황이 있다면은 남은 일은 좋아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의 문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조금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아질 일만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조금만 견디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불행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는 집값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정부 정책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옷이라든지 기타 가재 도구라든지 뭐 장신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물건 본래의 기능만 있으면은 만족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그 효용성에 집중을 하면은 기능주의가 되어서 탐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불만이 쌓이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이로운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나에게 이기적인 활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성현들의 말씀, 또한 속담, 금언, 격언들을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장에 내가 추구하려는 이기주의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전략적 사고, 즉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러한 말들이 존재하고 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적으로 전체적으로 멀리 크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하면은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과유불급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자연의 이치는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줘라 합니다. 그러면 한 대 더 맞으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두 대 맞은 것이 거기에 대해 반발하지 않고 순응해 주는 것이 크게 봐서 더 큰 이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때린 사람은 큰 마음의 빚을 졌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타주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타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돌아서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남에게 양보를 하고 하는 것도 사소한 일로 분쟁을 일으켜서 시간을 뺏기고 신체적 상해를 당하고 금전적 손실을 보고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을 너무 먼 큰 군인들만 사용하는 산속에서만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전략적 사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획성에 있어서의 미래성과 전체성, 그리고 실행적 차원에 있어서의 간접성과 은밀성, 창의성을 머리에 담고 생활하신다면 성공적인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단어 또는 어휘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힘든 하루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